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방송 빼고 영상 올린 거는 거의 일주일 만이네요.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올리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장인어른이 좀 아프셔서 좀 자주 찾아뵙냐고 좀 영상을 좀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장기 계좌 보시면 뭐 그대로고요. 다 테슬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중기 계좌는 애플 입에는 좀 매도를 했고요. 네. 뭐 약간의 수익 보고 매도를 했고, 배당금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크게. 네. 자, 그리고 MBDL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주 화요일 날 산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옷장님 매수할 때. 네네. 요때 같이 매수한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제가 좀 크게 좀 매수해서 수익 좀 나고 옷장님 매수할 때 네. 고양이 짬뽕을 말씀드렸죠. 실시간 방송에서. 10년간 보유할 100% 프로젝트는 현재 TQQQ가 좀 300% 정도로 좀 많이 올라왔죠. 네. XOXL은 좀 100% 정도로 많이 적습니다. 예전에 오마일님이라는 좋은 유튜버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할 때 6%를 했는데 6%는 한 20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도 옳았네요. 장기 투자하면은.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는 현재 4,500만 원 되고 있고요. 장관님 계좌도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제이리님, 하쿠나 마타타님, 미스터 딩님, 포폴로님, K님, 유상용님, 혜니님, 윤소영님, 날고싶다님, 에클레님, 느사님, 힐링명사님, 젤로님, 125님, 김희수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만 구독자 달성이 됐고 네. 그때 제가 생일이어서 네, 맞아요. 그 좋아요 좀 부탁드렸는데 네. 슈퍼챗 또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피디님, 우리 테슬라가 480달러 돌파한 후에 3일 연속으로 네.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다가 또 하락했죠. 네. 자, 테슬라 차트죠. 네. 그 석별형 스타일이 좀 한번 떴어요. 그래서 네, 네.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석별형은 장대 양봉 도지, 장대 음봉인데 약간 그 윗꼬리도 있는 상태여서 약간 애매한 느낌은 되긴 됐었어요. 그래도 이런 신호가 뜨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아주 강한 느낌의 석별형 느낌은 좀 아니더라도 좋지는 않았죠. 자, 그렇더라도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테슬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로 꺾인다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430, 40, 50 이런 데서 매수하지 않고 400 초반 오면 매수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요 세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414는 역사상 신고가, 전에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네. 저번에도 410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죠? 제 생각은 지금 뭐 그대로고요. 오히려 약간 금요일 날 상승을 좀 올렸다가 5일선 저항받고 다시 쭉 내려갔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내만연을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내려가는 흘러내리는 모습이 진행돼서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저도 414, 417, 또 410 정도에서 분할을 좀 매수를 좀 해서 올라갔을 때 실시간 방송에서 금요일 날 올랐을 때 이 정도 갔을 때도 제가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때 실시간 영상에서도 약간 반등했을 때 기초 반등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방송할 때. 네. 그래서 저희 방송할 때 계속 오른다 주식이. 네, 맞아요. 근데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좀 입절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했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좀 입절을 했어요. 현재 보유 물량은 TSLL 정도 하고 엔비디아 요거 좀 더 추가도 있죠. 엔비디아는 요거하고 아까 중기 계좌 네. 그 합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414 부근 정도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400달러까지 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한 380 정도까지라도 더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이긴 합니다. 여기 정도에 좀 미치지 않은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좀 강하게 있는 데는 361 정도는 좀 강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떨어지기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 다시 한번 400달러를 보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약간 조정을 더 받는다면 다음 주 주중에 좀 기초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지 다시 한번 410달러 부근 정도가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쌀 때는 좀 사야 된다고 제가 실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싸게 보일 때는 좀 분할로 사면 됩니다. 몰빵하면 안 되고요. 분할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 싼 가격이 네네. 400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싸죠. 네네. 현재 자리에서는 400도 뭐 싼 거라고 볼 수 없지만 1차적으로는 매수한 정도가 414, 2차 정도는 요 정도. 그러면 좀 더 내려간다면 조금 더 비중을 더 들어올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제 매매는 투자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주봉상 보셔도 414가 역사상 신고가 자리죠. 그죠? 네, 네. 그 정도. 지금 장대 양봉의 중간선이 414예요. 딱 공교롭게도. 그 정도에 딱 지지를 받고 살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주봉이 좀 끝났는데 윗꼬리가 상당히 큰 진행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장대 양봉의 중간은 그래도 내려오지는 않았다 해서 뭐 그나마 낫다. 뭐 그 정도는 되는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 월봉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월봉도 아직 414 위에 있죠. 지금요. 네. 421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죠? 네. 488 네네. 올라갈 때는 사면 안 되고요. 네.
좀 내려왔을 때 공포일 때 사면 됩니다. 금요일 날 급도의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좀 사는 겁니다. 다 사면 안 되고요. 좀 사는 겁니다. 자, 일명균열표는 계속적으로 구름이 좀 크게 보이고 있죠.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의 상승 중에 조정입니다. 자, 볼륨점 밴드도 볼륨점 상단을 그냥 계속 찢었다가 이때 한번 그죠? 네. 개파락했을 때 좀 진행됐죠. 자, 그거 기억나시나요? 고점 부근에서 도지 형태 느낌과 바로 다음 날 뭐였죠? 개파락을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네, 네. 고점 부근에서 도지 개파락은 좀 하락의 신호죠. 따라서 이때는 비중을 줄일 것을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시작부터 하락했었어요. 네, 네. 도지 개파락 이거 네. 태계왕님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도지 개파락 그죠? 맞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어도요. 막상 차트 보면요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겁나 많이 봐야 됩니다. 아, 네, 뭐 저희 뭐 실시간에서 같이 계속 보시면 네, 네. 많이 보여지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테슬라 실적 발표 212, 213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매물대 보시면 여기가 제일 많아요. 네네. 346 또는 361 정도. 거기까지 오면 강력한 지지 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오면은 좀 약간 비중을 더 크게 실을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긴 좀 그렇고 400 정도에서도 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1차 지지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지지는 400 부근에서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자, 보조 지표도 도지 개파락, 요 개파락 부분부터 이미 하락 신호가 약간 떴죠. 그죠? 네. 꺾이니까. 자, 그렇더라도 뭐 보조 지표들이 다 50 정도 위에서 아직 놀고 있기 때문에 60이죠. 그 정도의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세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기는 쉽지 않아요. 테슬라 막판에 투자 전략으로 다시 한번 세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피디님,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수요일날 파월의 매파 발언 때문에 좀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 네. 금요일날 좀 반등이 좀 해줬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PC가 좀 잘 나왔죠. 그런가요? 네네. 맞습니다. PC가 좀 더 잘 나왔죠. 자, 나스닥 보시면 19,362 요 정도요. 전에 역사상 신고가를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가긴 했어요. 그죠? 네네. 장대 한봉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미심쩍게 느낌으로 좀 5일선 정도의 저항을 받고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윗꼬리도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실시간 영상에서 주봉상 요 캔들 계속 보면서 네네. 그때는 이렇게 더 뚱뚱했었거든요. 밑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석별형이다 좀 위험하다 리스크가 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막판에는 쭉쭉 올려가지고 5일선은 그래도 회복은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 주봉이 끝났으면 이렇게 돼서 지금 1주, 2주, 3주, 4주까지 내려가거든요. 네네. 이따가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그때인데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내 마녀의 날 때 조금 밑꼬리가 있게 좀 반등을 해준 거는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네.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좀 애매한 약간 이 석별형 모습은 맞아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석별형으로 끝났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우도 저번에 갭 상승했던 부분에 갭을 채우고 갭까지는 채우고 약간 반등은 있었고요. 많이 떨어졌죠. 다우가 계속 안 좋다고 걱정하셨던 거 기억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다우는 장대 양봉의 중간선 정도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조금 이것도 좀 좋지 않아요. 다우는 마이너스 1점을 줍니다. S&P 500도 장대 음봉이 출현했죠. 수요일 날. 네. 중간선 위로 올라갔다가 장중에 밑으로 내려가서 좋진 않고 5일선 밑에 존재하고 있죠. 네. 좋진 않습니다. 근데 좀 61선의 지지는 좀 받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어떠세요? 쐐기형이죠? 네, 세기형이. 네, 쐐기형에서 지금 위로 뚫을 것 같은 모션을 좀 했는데 휩소를 주면서 그냥 내려 꽂았죠. 그죠? 네. 또 이렇게 무너졌죠. 금요일 날 장 전에 그냥 뭐 셧다운 된다 미국 그래서 막 팍 떨어졌는데 네. 뭐 떨어진 사야죠. 근데 또 올라 버렸어요. 네, 네. 올랐다가 또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온 느낌. 그래도 밑에 추세선은 그래도 지키긴 지켰다. 뭐 그 네. 정도는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도 이게 지저분하게 지금 이평선들이 겁나 많죠. 네. 여기 200일선도 있고 아주 겁나게 많은 이평선들을 강하게 뚫을 수 있느냐 뭐 그것까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 QQQ부터 보실게요. 자, QQQ도 지금 여기도 뭐 석별형 느낌도 약간 있죠. 장대 이것도 장대 양봉입니다. 도지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너무나 커서 석별형 모습이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하여튼 안 좋죠, 그죠? 네. 도지 그다음에 개파락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수요일이 요 장대 음봉이 수요일이고요. 요 네. 도지가 바로 화요일 모습이에요. 네. 화요일 날 QQQ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갑자기 많은 게 포착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장 전 6시에 화요일 날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좀 좋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는 좀 의문이 든다.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좋다. 네. 올 초와 같은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다. 익절도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장 전에 드렸어요. 요것도 좀 제가 참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 때문이라도 그때 오장님이 그때 매수했고 제가 그때 네. 비중 한 6,500만 원, 7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500 남기고 다 팔았어요, 제가. 6,500만 원은 그냥 익절을 했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랬던 이유도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고점 부분에서 도지가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서 익절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졸라맨 매매 기법이 5일선 위에서는 매도하지 않는다, 그죠? 네. 5일선 위에서는 안정적이다. 5일선 밑에서는 뭐다? 불안하다. 자, 장대 음봉 출현한 후에 5일선 밑에서 하나, 둘, 셋 정도 진행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할 확률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도 이 추세선을 그래도 그 낭떠러지 부분에서 버티긴 했어요. 버티는 신호는 좀 나왔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5일선의 저항을 받고 살짝 좀 윗꼬리가 있는 부분, 뭐 좋지는 않은데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모면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매력적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구독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전달 좀 됐을 수 있겠죠. 네. 애매한 자리는요, 애매하다 해야 돼요. 애매한 자리인데 확실하게 올라간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쵸. 그래도 막판에는 제 소신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막판에요. 자, 반도체 아까 봤는데 이건 XOXX 반도체죠. 매물대가 상당한 매물이 많은 부분에 저항을 받고 200일선의 지금 황토색의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또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배열이 됐고 단기 추세도 지금 역배열이 되어서 또 데드크로스가 또 진행됩니다. 상당히 지금 뼈 아파요. 올라갈 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반도체 주봉상으로는 장대 음봉이 이게 기준봉이거든요. 주봉상 밑선을 그래도 깨지는 않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버틸 의지는 보인다.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대장 엔비디아를 봐야죠.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게시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는 그래도 낫다. 그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네네네. 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뭔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돌파하는 영웅, 히어로 같은 친구들을 매수를 해야지 그나마 덜 빠지고 그나마 수익을 좀 보고 하죠. 네네. 자, 수요일 날도 그죠? 엔비디아로 수익 냈다.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일부 익절했다. 엔비디아로 매수가 들어갔고. 자, 그다음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제가 대구 갔다 왔을 때도 보수적으로 본다.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렸죠. 그죠? 단기는 좀 매도. 그리고 보수적인 돼도 엔비디아는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 계획을 보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게시글 목요일 날 두 번째 게시글 올렸죠. 그죠? 엑소셀보다는 엔비디아가 좀 나을 것 같다. 또 테슬라는 이렇게 매수를 전략을 하고 있다를 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더라도 좀 보수적 스탠스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 엔비디아는 127 정도의 120선의 지지를 받을 거를 좀 예상해서 매수가 좀 들어갔었죠.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오장님 매수할 때. 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의 맨 윗선을 위로 올라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잉태를 한 후에 위로 올라간 모습이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게 엔비디아 모습은 맞아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134를 좀 위로 올라갔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이고요. 자, 위에 지금 여기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좀 역배열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붙어있을 강하게 뚫어준다면 좋은데 애매하게 또 느그적느그적거리면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대 양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는 지지받고 올라가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저점에서 샀다면 저는 좀 버티기는 하는데 저도 이때 매수한 거 금요일에 매수한 것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중에 한 또 절반 30%도 매도를 했어요. 익절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찬스일 때는 조금 분할 매수하고 좀 올라갔을 때는 그중에 또 한 30%는 덜고 좀 더는 느낌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역배열이 진행되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원해서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은 좋진 않아요. 단 지금 전 장기 국권이 매도 안 하죠. 네네. 웬만한 중기도 매도 안 해요. 그죠? 단기 부분에서만 비중 조절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야 돼요. 장기를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크게 부러지는 느낌의 진행되는 모습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배, 3배 레버리지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약간 타이밍 매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 좀 더 저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쭉 흘러내렸죠. 미리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밑에서 약간 도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 좀 받고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도지 많이 내려갔을 때 도지는 나쁘진 않아요. 자, 애플은 지금 역사상 신고가 또 돌파했죠. 네. 계속적으로 가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장대 양봉이 출현해서 네. 좀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네. 자, 마소도 435가 가장 저항이 좀 많았던 부분을 뚫었는데 그 정도의 또 지지를 좀 받았죠. 그죠? 또 고양이 점프 구간이 다가오긴 했었네요. 그죠? 네. 자, 이 자리 알았다면 제가 이 정도에서 1차 매수 정도는 들어갔을 텐데 좋은 자리였는데 자, 메타는 지금 여기 매물대가 많이 있죠. 자,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매물대 많은 부분에 내려와서 지금 밑꼬리가 있었죠. 그죠? 지지받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어디가 지지받는지 잘 안 보이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대충 보이죠? 네. 그럼 버텨야죠. TS. 자, 반도체 대장주 TSMC도 제가 계속적으로 193을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정도에 딱 지지를 받고 6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네요. 그죠? 5일선 그래도 아래에 있는데 저 위에는 매물이 있네요. 그죠? 네네.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그죠?
아까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 보이긴 하네요. 아까 보여드린 엔비디아도 매물대가 여기 있죠, 그죠? 136, 7 정도 많이 있어서 강하게 뚫어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만 뚫으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40을 좀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근데 다시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뚫을 땐 강하게 뚫어야 된다고 옷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MSTR은 매수하진 않았는데 이걸 그렇게 매수하고 싶었는데 장대 양봉의 중간선이 320 정도인데 지정을 좀 받은 자리죠. 네. 더 떨어졌었어요. 더 추가적으로. 근데 손이 좀 제가 안 가더라고요, 잘. 그래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쪽으로만 계속해서 그나마 나쁘지 않은 좀 그렇긴 했는데 이것도 좋은 타점이었죠. 지금 요거 무슨 형이죠, 이거? 관통형이요. 관통형이죠. 잘하시네요. 약간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그런 캔들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약간 반등 신호는 살짝은 떴는데 좀 강하진 않죠. 갭 정도만 채운 느낌이 진행됐고요. 종합적인 상황을 봐야지 내일의 주가 미증시를 좀 파악할 수 있어서 다 보여드립니다. 러셀2000은 지금 200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에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반등을 살짝 해줬는데 그러면 또 우리 허경영 매매기표 왼쪽을 바라봐. 그러면 너무 많네요, 그죠? 네.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의 셧다운이 좀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좀 기술적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미증시 월요일에 기술적 반응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라. 애매하다는 말씀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느낌, 이렇게 쌍바닥 내려왔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확인됐으면 그 다음은 괜찮은데. 추가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 반등은 하루 이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요일날 지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월화 뺏기 장 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월화 정도는 상승할 수 있어도 목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화요일날 좀 빠질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합니다. 피디님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투자 계획하시나요? 다음 주에 저희 탑픽 종목은 엔비디아 쪽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대응은 최우선속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먹어도 엔비디아에서 뭔가 먹을 자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단기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현재 중기도 아니에요. 단기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를 분할 매수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400가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매수한 것만 갖고 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지 지지받고 올라가는지를 좀 확인해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무서울 때는 한번 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사진 않고요. $400 정도 내려왔을 때는 또 2차 매수 정도 분할 매수 타이밍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진다면 좀 더 비중을 더 실어서 현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다음 주 포지션 저는 대장주에서 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대장주에서 조금 안전한 모습이 있어요. 현재 대장주는 테슬라고요. 그죠? 고전에 늘 대장주는 엔비디아였죠. 모아가는 자리 아닙니다. 현재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까지는 좀 위험해요. 12월 산타랠리 그리고 1월 증시 모습은 또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트코인은 약간 석배령 느낌이 있어서 좀 하락하고 있죠.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아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약간 좋지 않은 캔들이 떴어요. 5일선을 좀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보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QQQ 제가 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정도 상승이 똑같다. 그래서 이 정도 더 가는 거는 좀 덤이다. 거품이다 했는데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이 반도체에서는 이미 나왔거든요. 반도체는 이미 이렇게 올랐었는데 이 정도 올른 정도의 크기 똑같죠, 거의요. 그죠? 그리고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그널이 아닌가. 이 정도의 상승은 거의 반도체가 거의 줄을 이루었는데 XXL이 $6에서 이 정도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좀 보이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역사상 고가를 뚫어서 위로 올라간다. 특히 XXL이 다시 $70 간다. 그것까지는 지금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장기로 계획해서 예전에 샀던 물량들은 버티는 건 맞는데 지금 자리 사서 장기나 중기 가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따라서 산타랠리 이미 끝날 수도 있는데 있어도 좀 짧게 진행될 것 같다. 지나갔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달 증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QQQ를 보셔도 지금 윗꼬리도 있고 반도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대장이었는데 흘러내리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의 12월달과 1월달의 머릿속 생각은 요 세 카트로 제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카트죠. 수요일날 모습 요 게시글. 저희 구독자님들 상반기에 XXL로 많이 매수 수익 나셨고 그 다음에 4차에 걸쳐서 테슬라로 엄청난 수익을 보셨는데 늘 수익 볼 수 없습니다. 좀 수익도 챙기셔야 되죠. 자, 공포 탐험 지수는 현재 공포고요. 자, 서학기 매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금리 변화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테슬라 공매도 46이고요. XS 공매도 50, 보통이죠. QQ 공매도는 좀 많아졌습니다. 금요일도 좀 많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아직은요. QQQ에서. 러셀인처 공매도는 얼마 없고요. 다우 공매도도 뭐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공매도는 뭐 보통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월 27일 금요일 날, 요번 주죠. 네. 송년회가 준비돼 있죠. 네. 뭐 장관님이 지금 쿠폰 지금 진행되네요. 그죠? 퇴계양님도 BHC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이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장님도 뭐 말씀하셨고 유미님도 이렇게 네. 해주신다 그랬고요. 그죠? 우리 바이사이드 하시는 기봉님께서 또 이렇게 협찬해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아래 있는 좋아요 꾹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또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